사실 제가 그 팬데믹 시기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그러니까 이 문제부터 이제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시대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큰 이 영향과 효과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가 단순히 흔히 그 시장에서 얘기를 하거나 이제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얘기를 했었던 것만큼 비대면 시기이거나 온라인 컨텐츠의 시기이기만 했었던 것은 아니다. 네. 오히려 다른 한편에서 사실 팬데믹은 이제 엄청난 재난이었던 거고, 그리고 이숙경 감독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끝나지 않은 지속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뭐 아이콤에서 대대적인 조사를 하게 되면서 아까 이숙경 그 감독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다수의 그 박물관 미술관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 관람객 케어의 문제였었던 거죠. 그러니까 관람객이 어떻게 안전하게 이 뮤지엄을 이용하게 할 것이냐. 근데 사실 저는 그 문제가 사실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같이 들었었고요. 저도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 이제 관람객 조사를 한번 대대적으로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미술관에 기대하는 이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위로와 힐링이다. 네, 그리고 자신의 어떤 일상과 이 미술관, 박물관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관계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지적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팬데믹 시대를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관람객들과 이제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관람객들이 이제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거에 대한 규정도 이제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제 그 온라인 전시, 오프라인 전시 이 표현이 굉장히 불편하다. 예, 약간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설문조사 할 때 보통 저희가 온라인 그러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정보 내지는 컨텐츠 이런 표현들을 빈번하게 자주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활동이나 여기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각종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정말 그 정보나 콘텐츠라고 하는 용어로 환원될 수 있는 것들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더 예민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사실은 이 미술관이 이 온라인 전략을 세우던 아니면 이 팬데믹 시대의 전략을 세우던 그러니까 자기 언어를 갖지 못하고 정말 그 세간에 만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일상어가 되어버린 용어들을 이제 정말 무비판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어서 오히려 좀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팬데믹 이전과 이후에 도대체 무엇이 변했고 변하지 않았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은 변하지 않은 것들을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숙경 감독님이 환기시켜 주셨던 그 공공성의 문제, 그리고 신bon호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돌봄의 문제, 참여의 문제.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이 사실은 광주 비엔날레나 아르코 미술관이 자체 어떤 기관의 철학, 입장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뭐 굉장히 좀 핵심적인 가치이자 키워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떤 핵심적인 가치나 입장들이 조금 더 명확해져야 지만 관람객과 광주 비엔날레가 관람객과 아르코 미술관이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이며 사실은 어떤 관람객을 조금 더 우선해서 먼저 접근을 하고 이해하고 만나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이제 구체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관람객에 대한 대대적인 설문조사가 있고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그런 전략을 세울 수 있어. 라기보다는 저희 약간 거꾸로 된 접근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상황들, 뭐 기관의 어떤 사정까지 다 포함을 해서 고민을 해봤을 때 누구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관람객으로 설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있은 다음에 사실은 조사나 데이터화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제가 뭐 디지털 경제나 데이터 경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 데이터화라고 하는 것이 미술관으로 하여금 관람객들을 어떻게 이 디지털 경제로부터 또 보호할 것이냐라고 하는 숙제를 던져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약간 이 부분까지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종식이 됐다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디지털 가속화는 점점 더 급격하게 이루어질 텐데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환경 안에서 사실
정부는 정책적으로 전자정부법을 시행을 하면서 각 기관들이 공공성 그리고 돌봄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시스템이나 대민 서비스들을 디지털화하고 데이터화하려고 하는 전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실제 시행을 하도록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국공립박물관 미술관들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되는지 당황하는 경우들도 있고 급격하게 준비를 하는 부분들도 지금 오늘 당장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세 패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술관이 어떠한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또 어떠한 관람객들을 생각하고 참여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인 그 가치와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그 데이터를 활용하고 혹은 그 데이터가 아니라 훨씬 더 질적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식을 대안적인 것들을 모색하는 것들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미룰 수 없는 미술관 관람객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앞으로 점점 더 광주 비엔날레도 아르코 미술관도 진행하게 될 거고 또 관람객 조사들도 더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변화 가운데에서 패널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좀 더 근본적이고 또 관람객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바탕으로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갈 수 있고 그 조사들로 인해서 새롭게 관람객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